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고 난 인생 사진을 건졌는데 여기 조금 뭐 잡티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지워주세요. 뭐 가방 지워주세요. 사람 지워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TV 선전에 나오는 이제 그 갤럭시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포토샵에서 이제 지우기를 가능한데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스탬프 툴을 이용한 복제라는 기능입니다. 자, 스탬프 툴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요. 제가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여기. 브러쉬 툴 대각선 아래에 스탬프 툴이 있습니다. 스탬프 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장 툴이에요. 도장입니다. 도장. 이 툴은 도장, 즉 복제하는 툴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탬프 툴을 누르고 내가 복사할 부분을 최대한 대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죠. Alt 키를 누릅니다. 복제할 부분을 Alt 키를 눌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복제를 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 여기서부터 드래그 시작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Alt 키를 눌러서 복제할 때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시작. 드래그 시작. 자, 어떻게 되나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커서가 이렇게 열십자선하고 동그란 선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다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탬프 툴을 여러 번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복제할 부분을 클릭한 다음 드래그 시작. 자, 어떻게 되나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아무리 복제를 잘해도 티가 나요. 복제를 아무리 잘해도 티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복제를 잘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복제하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한 데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여러 번 하셔야 돼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어저께처럼 거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스탬프 툴을 많이 쓰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적당히 지워주셔야 돼요.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나죠. 특히 이 부분 색상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해요? 어저께 배웠던 오파시티를 낮춥니다. 그리고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오파시티 값 때문에 복제가 되다 말겠죠. 자, 전체 확대해 놓고 보니까 자,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조금 얼룩이 졌네요. 이 부분 스탬프 툴로 역시 드래그. 자, 다시 멀리서 확대. 자, 다시 스탬프 툴로 조금씩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어렵냐면 보시면 이렇게 파도 치는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파도 치는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해변의 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맞추어서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스탬프 툴 클릭하고 오파시티는 조금 더 높이고 포토샵은 다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이씩 클릭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자, 좀 어려우니까 건너뛰고 자, 여기부터 복제를 해줘. 이렇게 나온 김에 여기도 자, 어떤가요? 깨끗하게 지워졌나요? 네. 포토샵은 결국은 리터칭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툴이 있습니다. 라쏘 툴이 두 개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이 라쏘 툴을 못 쓰면 포토샵을 못한다 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쏘 툴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톡으로. 제가 하나를 더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인물이. 자, 확대를 하면 쭉 확대를 할 수 있겠죠. 최대한도로. 자, 얘가 뭐냐면 라쏘 툴이라고 합니다. 라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가미란 뜻이에요. 올가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라쏘, 그냥 올가미가 있고, 폴리고널 라쏘가 있고, 마그네틱 라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은 포토샵이 일정 거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일반 라쏘 툴은 드래그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 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하는 영역에 맞춰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눕기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눕기를 딴다라고 이야기해요. 눕기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라쏘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따낼 수 있습니다. 이거 폴리곤 라쏘예요. 그러면 라쏘보다는 아무래도 폴리곤 라쏘가 조금 더 경계를 정확하게 따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저께 여기다가 브러쉬 툴을 우리가 브러쉬 툴을 했단 말이죠. 핑크색에 오파시티를 낮추어서 브러쉬 툴로 싹 칠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라쏘, 브러쉬 툴을 싹 칠하면 페인트 칠 얼굴에다가 화장한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술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브러쉬 툴로 그냥 하면 잘 안 되니까 라쏘 툴을 이용해서 경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어떤가요? 브러쉬 툴로 선택을 지우니까 깨끗하게 브러쉬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작업해요. 전부 다 라쏘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쏘 툴로, 자, 한번 제가 드래그 했습니다. 아니, 이건 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Shift 키가 더하기 선택이에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선택 빼기예요. 그러니까 Shift가 글자가 4글자고 Alt가 3글자죠. 아니, Shift가 5글자고 Alt가 3글자죠. 글자 수로 따지면 돼요. Shift는 더하기 선택입니다. 이렇게.
Alt 키는 빼기 선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뒤에 장이 있잖아요. 자, 잠시만요. 뒤에 이제 장이 있잖아요. 장이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역을. 자, 폴리곤 라쏘로 선택을 하는데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45도, 0도 이런 식으로 0도,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얘는 라쏘를 없애도록 하죠. 아니, 패더를 빼고 자, 그 다음 브러쉬 툴을 이용하는데 오버레이를 싹 조절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이제 색칠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한 번에 칠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만약에 더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칠하면 색상 차이가 나버리겠죠. 이렇게. 위에 색상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멀리 가서 보면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는 문이 되겠죠. 자, 위에 보시면 라쏘 툴 위에 보시면 사각형이 있어요. 드래그 해보세요. 사각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을 조정하고 오파시티를 조정하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색칠을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가구에서 색감을 조금 더 더한다든지 혹은 색감을 좀 더 뺀다든지 혹은 여기다가 다른 재질을 입힌다든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의자를 색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라쏘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패더는 한 1 정도 주고요. 그리고 라쏘 툴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나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실수로 더블 클릭이라도 하면 처음부터 작업 다시 해야 됩니다. 그나마 라쏘 툴이 작업하기가 조금 쉬워요. 이 폴리고널 라쏘가 그나마 조금 편해요. 자,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눕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눕기를 이렇게 쭉 따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눕기가 따진 거 보이시죠? 테두리를 이렇게 따냈습니다. 자, 컨트롤 H 또는 여기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All, 디셀렉트, 인버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컨트롤 H를 누르면 선택 감축이에요. 하이드. 컨트롤 키 누르면 다시 또 나와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자, 어때요? 깨끗하게 잘 들어갔나요? 근데 브러쉬로 바로 다이렉트로 칠하지 말고 이번에 뭘 쓸 거냐면 여기 있는 블렌드를 쓸 겁니다. 요거 블렌드라고 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주 그냥 간략하게 다큰이라고 돼 있죠. 어두워지는 겁니다. 색을 칠할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색을 칠할 때마다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는 걸 다큰,
라이트는 칠할 때마다 밝아집니다. 이렇게 지금 밝게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칠할 때마다 이렇게 밝게 칠하는 걸 라이튼.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중첩되는 겁니다. 이렇게 색이 서로 중첩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색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어 봤잖아요. 예, 오버레이를 쓰는 겁니다. 오버레이를 써서 이렇게 색상을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흑백 사진이 컬러로 나오게 돼요. 바로 이 블렌드 모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디퍼런스는 반대란 뜻이에요. 아이고. 디퍼런스는 반대란 뜻이에요. 색상이 반대로 이렇게 칠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색상 환이잖아요. 120도 되는 색상, 여기 아니 180도 되는 색상이 칠해지는 걸 말해요. 나머지는 얘는 휴값에 들어가는 거 넘어가고, 얘는 채도에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칼라 값만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실제로 매장에 안 가더라도, 혹은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브러쉬 툴과 블렌드 모드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컨트롤 D 누르면 다시, 자, 어때요?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의자의 색상을 한번 쭉 바꿔보세요. 제가 드린 과제물 중에 이제 이렇게 생긴 과제물도 하나 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주게 되죠. 포인트 컬러가 과연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벽지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연녹색이라고 불러야 돼요? 연청색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쨌든 좀 편안한 색상에 이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포인트 컬러를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소파만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소파에 있는 이 쿠션만 작업한다고 간단하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똑같이 라쏘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패드 값을 적당히 주고요. 경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계가 따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레이어를 만들고 색칠을 싹 해보면 자, 어떤가요? 포인트 컬러가 바뀌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또 만들었어요. 감추고 포인트 컬러를 바꾸는 거죠. 계속 이렇게. 또 레이어를 추가하고 포인트 컬러를 또 바꿔보고, 그러면 포인트 컬러를 여러 개를 추가해 봄으로써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벽체하고 그 다음에 쿠션하고 포인트 컬러를 한번 바꿔 보시죠.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툴이 있어요. 이렇게 다찌하고 번하고 스폰지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다찌, 번, 스폰지. 요거는 색상을 보정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찌는 리터칭 할 때마다 점점 색이 밝아집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자,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다찌는 이미지를 밝게 만드는 거. 밝게 만드는 거.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떻게 됐나요? 밝아진 건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찌 툴 아래 보시면 번 툴이라고 있습니다. 번 툴은 거꾸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색상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걸 번 툴이라고 합니다.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많이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네.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것. 즉 다찌와 번 툴은 이미지를 밝게 혹은 어둡게 리터칭하는 툴이 바로 다찌와 번 툴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폰지는 탈색입니다. 색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색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이 되는 겁니다. 채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흑백 사진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입술 부분들 지금 채도를 계속 스펀지 툴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지를 다 뺏어가 버렸죠. 자,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지금 색상이 좀 들쭉날쭉해요.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이런 것들을 리터칭 툴을 통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 툴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은 조금, 아니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찌 툴로 밝게, 자요. 어떤가요? 환해진 거 맞습니까? 이 번 툴과 다찌 툴을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고 싶어요. 그럼 번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번 툴을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리터칭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눈 밑을 계속 리터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나오겠죠. 미백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번 툴을 이용하면 미백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어두운, 너무 밝은 부분들부터 살짝 리터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를 미백 효과를 싹 주면 이미지 리터칭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리터칭.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터칭. 그러면 어떤가요? 어두웠던 얼굴이 전체적으로 환하게 뽀샵 처리가 된 거죠. 한번 해보시죠.